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50 홍정욱 에세이 제가 읽었던 부분 중에서 감동적인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021년 1월 14일에 처음 출간이 되었는데요. 출간 당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인터넷 교보문고 일간 베스트셀러 종합 1위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저뿐만 아니고 7막 7장에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다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초판 한정으로 맨 앞쪽에 잡힐 사인이 되어 있는데요.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2021년 1월 홍정욱 드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이 내용을 제가 봤던 것 같은데요. 책을 제가 정말 좋아하지만 이번 책은 정말 꼭꼭 씹어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깊이 음미하면서 밑줄 긋고 필사도 같이 하면서 읽고 있는데요. 정말 공감이 가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드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가 어떤 부분이 특히 와 닿았냐면요. 어느 가을날 새벽에 일어나 보좌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들을 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와중에 비서관으로부터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접했대요. 순간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상실감에 휩싸였다. 나는 차를 멈춰 세웠다. 차 속에는 에피톤 프로젝트의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만나본 적도 없고 내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죽음에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 그는 내게 가슴의 소리를 따른다는 게 그는 내게 가슴의 소리를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준 영웅이었다. 갑자기 그가 남긴 말 한마디가 뇌리를 스쳤다. 오늘이 삶의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지금 하던 일을 계속 할 것인가? 국회의원직에 대한 고민은 이미 당선 직후 미국산 쇠고기 사태로 사회가 양분되고 국회가 공전하는 상황을 지켜보며 시작했었다. 그 후 끊임없는 정쟁과 반복되는 몸싸움 속에서 초선 의원의 미약한 날개짓을 계속하며 내 고민은 계속 깊어졌다.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로 끝나는 경영과 달리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는 곳. 국가와 국민 대신 당파와 지지층을 위해 일하는 곳에서 소명의 감동을 찾기는 힘들었다. 결국 그날 나는 잡스의 질문에 마침내 아니다 라고 명확히 답할 수 있었다. 2달 뒤 나는 제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리고 이듬해 국회의원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진정한 성공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삶이 아니라 하기 싫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삶이다. 네, 저는 이 부분이 무척 깊이 와닿았습니다.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일을 안 해도 되는 삶, 즉 시간과 노력의 낭비가 없는 삶이다. 때로 만나본 적도 없지만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 동시대를 살았으므로 기쁨으로 여기며 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책을 제가 다 읽어서 이렇게 쭉 보니까요. 밑줄 긋지 않은 페이지가 한 곳도 없더라고요. 네. 몽상에 가까운 신념으로 목표를 수호하면 냉소는 절로 꼬리를 감추는 법이다.
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며 너무 작은 성과를 거둔다는 인텔의 CEO 앤디 그로브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했다. 더 열심히 일하는 대신 더 똑똑히 일하는 것. 경영의 성패는 해야 할 일보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에 달려 있었다. 100마리의 쥐로 배를 채울 필요는 없었다. 한 마리 사슴만 잡으면 된다.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은 어차피 우리가 되풀이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별 볼 일 없는 일들이다. 자꾸 뭘 시작하려 하지 말고 영혼 없이 지속하는 일들을 남김없이 버려야 한다. 잡초를 걷어내야 약초가 보이고 잔가지를 쳐줘야 나무가 드러난다. 음악을 만드는 것은 음절과 음절 사이의 정적이라고 했다. 쉼없이 이어지는 음절은 소음일 뿐이다. 이런 내용이 있네요. 117페이지에 보면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만남에서 이제 일부 내용이 쓰여져 있는데요. 동교동 자택에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는데 김 대통령은 젊은 발행인과의 대담에 빼곡히 적은 몇 장의 메모를 들고 나오셨다. 작은 질문 하나에도 막힘이 없었다. 평생 공세에 시달리며 상상이 가능한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준비되어 있는 듯했다. 가끔씩 이야기가 옆으로 빠져도 본론으로 돌아와 답을 마무리하셨다. 학문의 지식과 경험의 지혜가 어우러진 지성, 일생을 통해 연단한 철학이라는 느낌이었다. 네. 높은 지위에 있어 사람들의 편견이 작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강렬하고 품위 있게 보이는 일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카리스마란 잘난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 아닌 큰 사람이 뿜어내는 힘이다. 지식과 경험과 철학으로 무장해 칭찬과 비판에 흔들리지 않는 저력이라고 할까. 경영자들 중에는 신년사나 인사말에 임직원을 가족이라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친근함을 강조하고 애사심을 북돋으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나는 손발이 오그라든다. 어떤 가족이 집안 사정 어렵다고 식구를 구조조정하고 어떤 가족이 부모 형제가 마음에 안 들고 돈을 더 준다고 새로운 가족을 찾아가는가. 회사는 가족이 아니다. 각자의 목적에 따라 모여 정해진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팀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린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글이 있어요. 당신을 관리자로 만들어주는 건 직책이지만 당신이 리더인지를 결정하는 건 사람들이다. 사람에게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용은 윗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고 했다. 칭찬은 후하되 과하지 않고 비판은 엄하되 거세지 않아야 한다. 평가는 치밀하되 조음스럽지 않으며 지침은 대범하되 소홀하지 않아야 한다. 경영자도 예절을 지켜야 한다는 것. 내 취약점인 동시에 자주 후회하고 반성하는 부분이다. 네, 책을 굉장히 솔직하게 쓰신 것 같아요. 또한 직원이 비전 없는 기업을 떠나야 하듯 경영자도 열정 없는 직원은 보내줘야 한다. 얼어붙은 땅에 싹 틀 리 없고 말라버린 싹에 꽃 필 리 없다.
어려워도 서로를 위해 결정을 내려야 한다. 경영자는 냉철해야 한다. 네,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깊이 와닿고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쓰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었는데요. 책을 읽다 보니까 올가니카라는 브랜드에 대한 관심도 더 가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책을 읽는다고 모두 리더가 될 수는 없지만 책을 읽지 않고 리더가 될 수는 없다고 한다. 나는 멈추는 순간 지식이 끊기고 지혜가 마르며 비전이 쇠하고 인생이 기운다는 각오로 읽는다. 많은 사람들이 무거운 육체는 비울 줄 알면서 가벼운 영혼은 채울 줄 모른다. 행시주육 배우지 않는 자는 걸어다니는 송장이요 뛰어다니는 고깃덩이일 뿐이다. 별표를 제가 3개를 해놨습니다. 정말 제가 책 쓰기 하면서 많은 시간 동안 내가 이렇게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는데요. 정말 필사를 하면서 많이 저도 배우고 싶은 그런 부분입니다. 젊을 때는 네를, 나이 들면 아니요를 기본으로 삼으라고 한다. 청년은 기회를 놓치는 것을, 중년은 책임이 늘어나는 것을 주의하라는 뜻일 게다. 공이 있는 곳에 상이 따른다는 신상 필벌의 원칙도 없었고 임금치계도 엉망이었다. 이제 이것은 앞부분에 어떻게 쓰여 있냐면, 내가 인수했을 때 헤럴드는 대주주는 있었지만 주인은 없었던 회사였다. 50년간 거의 매년 적자를 지속하면서 자금이 바닥났지만 사방으로 비용이 새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비용을 줄이고 조직과 유통망에 칼을 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국회는 해머질과 몸싸움이 난무하는 난장판이 됐고 본회의 단상에서 야당 의원이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동네를 돌아다니면 싸움질 그만하라고 내게 소리치던 분들 뿐이었다. 경영의 성과는 과정보다 중요하나 정치의 과정은 성과를 압도했다. 때로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했다. 나는 19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이렇게 썼다. 벼슬을 하는 자는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떠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역량과 지혜를 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빠르게 아닌 바르게, 혼자 아닌 함께 할 수 있는 기여의 길을 찾겠습니다. 경영자로 되돌아온 나는 올가니카의 성장을 위해 빠르게도 바르게도 아닌 똑똑한 리더십을 배워야 했다. 제가 얼마 전에 존경하는 분을 뵀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치도 정말 똑똑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리더의 조건은 개인이 아닌 시대가 정한다. 시대는 때로 혁명가 또는 관리자를 요구하고, 때로 엘리트 또는 서민을 선호하며, 때로 젊은이 또는 원로를 필요로 한다. 경영도 마찬가지다. 회사가 처한 상황에 따라 빠르게 또는 바르게,
우직하게 또는 똑똑하게, 보수적으로 또는 공격적으로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 카멜레온처럼 이 흉내 저 흉내를 내며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된다. 내 개성과 역량이 시대정신과 경영, 환경에 부합하면 직접 나서고, 그렇지 못하면 이에 적합한 리더를 선별해 일을 맡겨야 한다. 한비자는 천하의 앞이 되려고 하지 않으므로 큰일을 할 우두머리가 된다고 했다. 148페이지의 아래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나는 살면서 원 없이 치열하게 놀았다. 후회하냐고? 하고 물음표가 있어요. 만일 내 삶을 다시 산다면 다음에는 더 많은 실수를 저지르리라. 는 나딘 스테어의 말로 대신한다. 그리고 나는 물건에 관심이 없다. 미술을 좋아하지만 작품을 모을 생각은 없다. 음악 스트리밍을 이용하면서 수천 장의 CD를 모두 줘버렸고, 책도 매년 절반 이상 기부하거나 버린다. 자동차나 시계 따위에는 아예 무관심하다. 반면 나는 순간을 모은다. 그 순간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을 사랑과 우정, 기쁨과 슬픔, 감탄과 시리, 함께와 홀로의 감상으로 가득하다. 모든 여정에는 여행자가 모르는 비밀스런 목적지가 감춰져 있다고 했다. 코로나로 여행이 어려웠던 올해, 비록 새로운 목적지를 발견하는 기쁨은 없었지만 상상과 명상으로 평생 못 가본 마음의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작은 위안을 찾는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27년 전에 7막 7장을 쓰고 작년 가을부터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네, 그런 궁금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SNS를 하지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이런 곳에 글 올리는 것들을 쭉 모아서 나의 스토리를 의미 있었던, 내가 쓰고 싶은 그런 글을 목차로 만들어서 쓰는 거, 일반인들도 많이 도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저는 어제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 50 홍정욱 에세이를 선물로 주면서, 나이가 어려도 대학생이어도 책을 쓸 수 있으니까 일기식으로 늘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책을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네, 좋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있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는데요. 또 중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다. 부족함이 오로지 자신의 탓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진심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끊임없이 드리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고 만나려고 한다. 나의 실패는 남의 탓, 남의 성공은 환경 탓이라고 정신 승리하는 이들에게 성공이라는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어제는 너무 길게 제가 책 내용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 책 한 권이 14,500원. 네,
참 한 작가의 인생과 그 다음에 실패와 그리고 많은 시련 속에서 다시 일어나는 의지, 열정, 도전, 꿈, 철학을 담은 책 정말 값진 것 같아요. 네, 이제 저도 늦으면 3월쯤에 제가 쓴 책이 전공책 말고 저의 스토리를 담은 자기계발서가 처음 출간이 되는데요. 정말 최고의 자기계발은 책 쓰기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느끼고 또 성장하고 참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아무튼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50 홍정욱 에세이 제가 감동받았던 부분 함께 나누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다른 내용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